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강북 지역을 포함해 서울 곳곳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셋값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거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전세대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초기 낮은 금리를 앞세운 인터넷 은행의 대출 시장을 뺏긴 시중은행들은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지하화가 우선 검토되는 구간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5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심지어 그 상승폭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시장에서는 이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씨가 말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빌라 포비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많은 분들이 빌라에 전세를 살기 좀 꺼려하다 보니 아파트 전세가 더 귀하게 된 건데요. 결국 이런 현상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라 포비아 현상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언제든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이나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흐린 날씨가 며칠 지속되더니 오늘은 맑게 갠 기분 좋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화창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기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 주택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아파트 그 전세 가격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경매 시장인데요.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 시장에 비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좀 많은 이런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이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경매 시장을 보면요. 지금 낙찰가율이라던가 낙찰률이라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추세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선행에서 지금 이제 주택 시장보다 이제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 또한 지금 이제 바닥을 지금 탈출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 즉 변곡점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기회에 이제 갈아타기를 해볼까 하는 고민,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소액 투자 관련된 이제 고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부동산 선행 지표들이 이제는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부동산 사이클을 보더라도 지금이 좀 투자 시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하지만 선뜻 투자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저희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그 두려움 떨쳐내실 수 있도록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휴일이 참 많은데요. 다음 주 휴일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요. 자,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벌써 이제 그 세미나 인원이 다 차서요. 예,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제가 이제 또 세미나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너튜브를 제가 또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 굉장히 그 댓글로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때였냐면 바로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 이거 둔촌주공과 관련해서 욕을 제가 상당히 많이 좀 얻어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둔촌주공 분양가가 33평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요. 예, 일반 분양가가 12억에서 13억 사이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좀 상당히 싸다. 예, 싸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둔촌주공이라던가 뭐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적극적으로 좀 청약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강하게 제가 좀 개인 채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좀 댓글이 달렸습니다. 좀 안 좋은 댓글들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 지금 20억 넘어갔죠. 예, 지금 벌써 프리미엄이 지금 7, 8억 정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분양가 13억 정도면요. 예, 지금 강북 분양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가 2022년 말이었어요. 예, 그 당시가 이 시장에 상당히 좀 두려움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두려움을 이기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시세 차익을 지금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남들이 안 살 때, 예, 안 살 때 좀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그 시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특히 이제 빌라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빌라 시장은 상당히 안 좋죠. 예, 빌라 시장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빌라 시장과 관련해서 서울 도심에서도 이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면서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투자 안 했나 이렇게 후회하게 되죠. 그 후회의 가장 위에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두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두려움을 좀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올림픽 선수촌에 네, 40평형을 한 20년째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애들도 키우고 앞에 공원도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잘 거주하고 있는데 네, 다른 아파트에 비교해가지고 그 가격이 좀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네, 고민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올림픽 선수촌은 지금 가격대가 21억에서 2억 정도 되는데 네. 예유자금이 한 10억 내외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산 쪽에 아파트로 옮겨볼까 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또 옮기게 되면 또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네. 문의 좀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림픽 네네. 선수촌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까지 다 끝내고 오랫동안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상승력이 약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셨고 여유자금 10억으로 더 똘똘한 한 채로 용산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올림픽 선수촌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네. 지금 이 올림픽 선수촌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그 좋은 아파트거든요.
예. 네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둔촌주공 이제 올해 연말에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인접을 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호선, 9호선이 지금 단지 내를 통과하죠. 예. 단지로 네네. 가 있어서 이제 지하철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 또 교육 여건도 상당히 양호해요. 지금 단지 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지금 이제 교육 여건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세대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세대 수가 아마 한 4,900세대 정도 되는데 서울에 가장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에 가장 이제 세대 수가 많은 단지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올림픽 선수촌 예,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좀 이제 재건축 단지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올림픽 선수촌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세 가지로. 예, 첫 번째가 자,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우리가 삼도시라고 하는데 뭐 중구라든가 종로 아니면은 여의도라든가 아니면은 강남권 이런 직주 근접이 좋을수록 주택 그 이제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9호선 라인 이 9호선 라인이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 9호선 라인이 바로 강남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이제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 자, 우리가 인문 환경도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군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문 환경도 상당히 좀 뛰어난 지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거 쾌적성을 보면 이 주거 쾌적성도 지금 앞에 공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세 가지를 보면 직주화,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과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주거 쾌적성이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아주 양호한 그 단지거든요. 예. 아,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우리가 수요자들의요. 예,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 틀려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올림픽 선수촌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갈아타야겠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나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틀리거든요. 자, 어떻게 틀리냐면요. 자,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만약에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계층들은요.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보다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습니다. 예, 직주 근접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고요. 반면에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사실 좀 번잡한 데 싫어하겠죠. 그렇죠? 예, 번잡한 데 싫어하고요. 반면에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산이라는 지역을 봤을 때, 자, 올림픽 선수촌의 주거 쾌적성과, 자, 보면 이 올림픽 공원을 갖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의 주거 쾌적성과, 자, 그 다음에 이 용산의 주거 쾌적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쾌적성 면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용산을 능가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용산에 지금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용산 민족공원이 앞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100만 평 규모예요. 100만 평.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성수동에 20만 평짜리 서울숲이 생기면서 20만 평짜리 서울숲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주거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그 하이엔드급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같은 하이엔드급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성수동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자, 그다음에 서울숲은요.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얘는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도심 지역 중에 앞으로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용산이에요. 즉, 이 주거 쾌적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상당히 앞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올림픽 선주촌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용산을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건 당연히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용산이 그러면 자, 그럼 올림픽 선수촌과 용산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용산이 상급지예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용산으로 갈아타시는 거는 당연히 지금 방향성은 맞는 겁니다. 예, 방향성은 맞는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용산에 어느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냐? 용산에. 예. 한 아파트 한 2개 정도만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네네. 예. 자. 2개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리면 자, 여기 그 서빙고동에 신동아 아파트 있거든요. 예, 신동아. 예. 신동아 아파트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용산 민족공원 바로 뒤에다가 그다음에 한강변 영구조망권이죠. 그죠? 네네. 한강변 영구조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도 이제 공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이 있지만 민족공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한강 조망까지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동 아파트 한 6평형대가 한 33억에서 35억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더 여유 자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한번 이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네네. 그리고 요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바로 나인원 한남이에요. 나인원 한남. 예, 이번에 그 가수 제가 뭐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50억에 분양받았던 게 이번에 120억에 팔린 게 우리나라 최고가로 팔린 게 바로 나인원 한남이거든요. 자, 근데 이 나인원 한남이 우리나라 최고가의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나인원 한남보다요. 용산 내에 나인원 한남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더 파크사이드 서울 유엔사 부지예요. 유엔사 부지. 아, 네. 예. 자, 유엔사 부지가 얘보다 입지가 훨씬 좋죠. 공원 끼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신문양선 들어오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제가 봤을 때는 27년도에 입주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순위가 당연히 더 파크사이드 서울 지금 유엔사 부지 쪽으로 아마 순위가 넘어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요 유엔사 부지 바로 옆에요. 청아 아파트라고 있어요. 청아 아파트. 예, 청아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지금 다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요. 예. 자, 근데 청아 아파트가 여기도 중대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번에 그 재건축은 지금 이제 청아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청아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이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 청아 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한 포지셔닝을 할 때요. 제가 볼 때는 한남 뉴타운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한남 뉴타운보다는 유엔사 부지 같은 하이엔드급으로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청아 아파트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나인원 한남 더위를 여기 지금 47평형 같은 경우가 26억, 27억 정도의 지금 매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한남 더리나 나인원 한남 같은 아파트를 내가 지금 26억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예, 그럼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래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아파트 2개, 그러니까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청아 아파트, 요 2개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주 중이신 아파트도 단독적으로 볼 때는 좋은 아파트, 계속 좀 가져가 볼 만한 아파트지만 상급지로 이동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용산의 2 아파트 말씀드렸으니까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여유 자금이 한 1억 3천 정도 있는데 네. 이걸로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걸로 좀 빌라나 이런 거 모아타운에는 좀 내는 데다가 좀 네.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네. 친구가 그 6호선 돌고 지역 있는 쪽에 네. 빌라를 사면 어떻겠냐 그렇게 아. 얘기를 해가지고 네. 거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신축 빌라가 한 3억 5천 이렇게 시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세가 한 2억 뭐 2천, 2억 3천 이러니까 그걸 전세를 끼고 네. 하나 사도 되는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과 투자 금액이 딱 들어 맞았는데 모아타운과 관련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의 추천을 받은 6호선 돌고 지역 근처에 신축 빌라를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돌고 지역 감사합니다. 쪽이요. 네네. 네. 돌고 지역 쪽에 지금 석관동 쪽이죠, 그러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돌고 지역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지금 6호선 라인이고 그다음에 위쪽은 바로 여기가 지금 이제 장이 뉴타운이거든요. 예. 네. 장이 뉴타운이고 예, 장이 뉴타운이고 여기 앞에 지금 이제 4구역, 그다음에 옆에 6구역, 옆에 그 사랑교회 있는 이제 10구역.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장이 뉴타운이 지금 인접을 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네. 여기가 석관동 일대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좀 지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예, 벌써 모아타운 지정은 다 됐어요. 이쪽은. 예. 근데 아까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3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지 마세요. 아, 예,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시장이 많이 지금 달라졌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이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변했어요. 자,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변수가 좀 생긴 게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업비 부담이. 그러면 어떤 그렇죠. 얘기냐? 네네네. 자,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석관동에 3, 4억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 기존에는 좀 공사비 부담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거의 지금 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내가 그러면 추가 분담금 한 3억 정도 해서 내가 한 7억 정도 예산을 잡고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지금 장인우타운이나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10억에서 11억 사이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출자하고요. 내가 추가 분담금 3억 내서 내가 7억 정도 들어가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한 3, 4억 정도 내가 먹는 거잖아요. 네네.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추가 분담금 3억이 아니라 6, 7억을 내야 돼요. 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3, 4억짜리 주고 6, 7억 됐는데 나는 그러면은 주변의 아파트 시장 똑같아. 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되죠. 예. 먹을 게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3, 4억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출자하고 그다음에 6, 7억 정도 추가 분담금 내서 주변의 아파트가 10억, 11억인데 해봤자 내가 이익이 안 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면 자,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만 사업이 진행이 돼요. 아, 네네.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정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진행이 되는 지역으로 내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진행이 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 당연히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자,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모아타운 들어가셔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예. 네, 대신에 제가 다른 지역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보시면요. 지금 보신 데가 이제 아까 석관동이라는 지역인데, 자, 강북 지역에서는 지금 마포, 용산, 성동 요 지역이 마용성이라고 하죠, 그죠? 네.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다 비싼 데죠. 예, 마용성이라고 하니까 가장 강북 지역에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마포에서도 그 홍대 주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현장들을 많이 나가요. 네. 근데 현장들에 나가면요. 정말로 좋은 지역에 싼 물건들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포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석관동하고 마포를 비교해보면 마포가 훨씬 더 상급지죠. 그렇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네네네. 근데 마포에 어제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금액으로 마포에 투자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여기다가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죠. 네. 예, 마포는 개발만 되면은 사실 30평대 기준으로 우리가 20억 정도는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요. 그 마포에 그 네. 홍대 아시죠? 홍대. 네, 어제 홍대 나갔는데 바글바글해가지고 우리가 예. 막 그랬거든요, 친구들하고. 예. 아, 여기에다가 그냥 뭐 하나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예. 그 홍대 쪽에 이제 주택가, 그러니까 홍대 주변이 이제 상권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개발 안 돼요. 개발 안 되는데 아, 그 홍대 그 주변 지역에 서교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네네. 서교동이라는 지역이 여기가 그냥 전형적인 상권도 없는 그냥 단독주택이 주택가거든요. 많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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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인데 예. 이런 데도 물건 잘 찾아보시면 여기가 근데 노후도가 상당히 근데 높은 지역이에요. 보기보다 30년 노후도가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에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서교동이라는 지역이 입지도 상당히 좋죠. 그렇죠? 엄청 좋죠. 예, 네.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 투자 금액이요. 1억 초반대도 가능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아, 자, 그러면 여기 진짜예요? 석관동 하실래요? 여기 정말입니까? 마포 쪽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임장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친구분 추천에 따른 투자는 반대 의견 드렸고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상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찾기 좀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이 빌라 포비아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올해 이 월 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주인들이 빚이 많아서 돈을 내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오는 빌라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찌 보면 서민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빌라에 거주하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꺼려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빌라 포비아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과연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지 또 투자 방향은 어떻게 좀 설정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빌라 포비아 현상 더 이상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대표님 바로 좀 전해주실까요? 자, 최근에 이제 그 빌라 시장을 보면요, 이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들,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있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이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 빌라 지금 포비아 현상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두려움에 앞설 때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석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 지금 기피 현상, 빌라 포비아, 이런 지금 상황이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게, 자,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크죠. 전세 사기 여파가. 근데
우리가 이 전세 사기 여파가 사실은 일부 지역이거든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전세 사기들도 보면 뭐 마포라든가 용산, 성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좀 갭이 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세 사기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도 아주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일부 지역에 전세 사기가 집중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전세 사기가 나면서 그에 대한 여파로 전 지역에 사실은 빌라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입자들은 이게 빌라 전세를 또 기피하고 있고요. 빌라 전세를 기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거래는 또 상당히 또 개발 이슈가 없으면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빌라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지금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그 데이터 데이터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빌라 이 포비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여파로 나온 이제 대책들이 있거든요. 예, 전세 사기 여파로 나온 대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에요.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어떻게 되냐? 공시 가격 126%로 이 126% 안에 들어와야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다 가입을 원하거든요. 자, 근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126%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 반영을 전혀 못 해줍니다. 시세 반영을 전혀 못 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현장에 나가 보시면 더 입지가 좋은 빌라인데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즉 뭐냐,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 반영을 전혀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시가격 126%에 지금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자, 원래 기존에 3억짜리 전세가 뭐 지금 2억 2, 3천에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공시가격 120, 원래는 기존에는 또 공시가격 150%였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보증보험에,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이 안 되면은 들어오질 않으니까 당연히 좀 임대보증금은 좀 내려가겠죠. 임대보증금은 하락을 하는데 3억짜리를 그냥 2억 2, 3천에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내려간 만큼 뭘 받아요? 월세 받겠죠. 한 3, 40만 원 월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급격한 지금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월세 비율이 지금 높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로 갔으면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낮은 겁니다. 월세보다는. 자,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월세로 자기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대려 부담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거예요. 대려. 야,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월세 비율이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 38.8%였다가 지금 42.2%까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하게 좀 곡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비아파트 시장. 비아파트 월세는 벌써 70% 가까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임대인 같은 경우도 내가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대신에 월세를 받지만 우리가 사실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 목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억짜리가 지금 전세 2억 2천 돼서 7천, 8천 빼줘야 되는데 목돈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임대인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임대인도. 그죠? 자, 거기다가 지금 공시가격 126% 플러스 지금 최근에 보면 또 빌라들 같은 경우는 또 공시가격이 대로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이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나온 공시가격 126%는요. 자, 어떤 정책이 나오면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세 보증보험 공시가격 126% 때문에 사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임차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 부담 때문에 더 이제 그 이자에 그 월세 부담이 더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 임대인들도 목돈을 빼줘야 되니까 둘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공시가격 126% 룰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정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살 사람도 없잖아요. 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자,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급도. 자, 우리가 요 그 데이터 보면요.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에 2022년도에 다세대 연립 인허가 물량이요, 지금 1만 6천 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에요. 예, 3,751건이에요. 80% 떨어졌거든요. 80%. 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달까지 또 통계치를 보면 작년에 또 40%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아예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요, 총 가구 수가 약 한 41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410만 가구. 자, 그런데 아파트의 가구 수는요, 177만 가구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어찌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에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파트예요. 그런데 서울의 총 가구 수 대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머지 57%는 어디서 거주해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는 거죠. 비아파트에.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시장이. 앞으로 지금 사실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급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자, 모아타운 신속 역세권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모아나 신속 역세권 지역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 같은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돼버려요. 멸실이. 예, 멸실이 되고 지금 공급은 아예 지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정비사업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신축을 못 합니다. 즉 빌라를 못 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비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빌라를 지으려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헐고 빌라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 2023년도 보면요, 사실은 아파트하고 연립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단독 다가구주택 가격은 대려 올라버렸어요. 자, 뭐냐? 원재료가 되는 단독 다가구주택 땅값은 많이 올라버렸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공사비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공사비를 급등하니까 지금 아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처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아파트에 57%나 되는 가구들이 지금 거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공급이 계속 지금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빌라 포비아, 지금 두려움이 지금 빌라 시장에 지금 두려움이 상당히 좀 상당히 좀 많죠.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항상 정상화가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50주 연속 상승이에요. 전세 가격. 그죠? 근데 여러분, 1년 전에요, 우리 역전세 걱정했어요. 역전세 걱정했거든요. 자, 근데 앞으로 지금은 전세난 걱정하죠. 그죠? 자, 거기다가 지금 입주 물량 없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전세 가격 계속 또 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둔촌주공 보면,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2년 전에, 2년 전도 아닙니다. 1년 반 전이죠. 1년 반 전에 33평 분양가가요, 13억이었어요. 시장이 가장 얼어붙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움이 높았을 때, 1년 반 전에 33평 분양가 13억이었습니다. 자, 지금 21억이죠. 자, 지금 13억 분양가 어디서 나와요? 예, 강북에서 나옵니다, 분양가가. 예,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빌라 시장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공시가격 126%라는
정책이 임대인도 이익이 없고 임차인도 이익이 없는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120 대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120 대책에 보면 뭐 소형 신축 기축, 뭐 소형 신축, 그다음에 소형 기축 6억 이하 뭐 취득세 제외, 그다음에 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는데 120 대책에 보면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개선시키겠다. 자, 한번 볼까요? 임대보증 가입 시에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 이거 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정직적으로 사용하여 시세 반영에 애로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 인정 비율 지금 126%. 지금 이 인정 비율 지금 높이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시장이 또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시청자님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에 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싸고 좋은 물건들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자, 공시가격 126% 인정 비율 정상화되고요. 그 다음에 빌라 공급은 계속 빌라 공급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재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멸실 속도는 지금 증가하니까는 기존에 있던 빌라들이 다 멸실도가 새 아파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 사기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전세 사기와 관계없는 아까 마용성이라던가 뭐 이런 좋은 지역은 100% 가격이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 중에 57%는 비아파트에 거주해야 됩니다. 비아파트에. 자,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지역이 노후도까지 높다 그러면 자, 지금 서울에 얼마나 재개발할 데가 없으면 원래 30년 노후도 67%를 60%로 완화를 해주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서울에 70%까지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들이 입지 좋은 지역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개발에 의한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쌀 때예요. 가장 쌀 때.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많겠죠. 예전에 제가 둔촌 주공 괜찮다. 지금 싼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에 나가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두려움이 시장을 압도할 때 시장은 종종 웃음을 머금게 하는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시장에 팽배할 때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시장에 탐욕이 팽배할 때는 내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매도로 해야 되는 시기냐, 매수로 해야 되는 시기냐,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좀 사기가 두려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때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요. 그런 시기엔 사실 내 마음도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벌써 좀 인원이 차서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세미나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이 두려움이 팽배했을 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세미나에 지금 준비를 지금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핵심 지역의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그 여의도 쪽에서 근무한 직장인인데, 네.
지금 거주할 집을 좀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직장도 가깝고 좀 나중에 좀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용산 쪽을 좀 많이 봤는데 네. 그 용산의 그 동빙고동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깨끗한 집을 선호해가지고 네. 한 지은 지 5년 정도 된 방 3칸짜리 빌라를 봤거든요. 네.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좀 구입하는 게 어떨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물으려고 전화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집인지 동빙고동의 이 5년짜리 3룸 빌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동빙고동 그 어디쯤이시죠? 예, 동빙고동이 원래 여기 지금 한남 5구역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뭐 세빌라가 없고. 저기 그 대사관 막 주변에 많이 있던데. 대사관 부지인데요. 예. 네네네. 여기는 지금 이쪽이겠네요. 바로 여기 그 유엔사 부지 아래쪽. 그렇죠? 네네네. 예, 여기가 이제 동빙고동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대사관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예.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아까 뭐 제가 용산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면 여기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 더일이에요. 예. 네네. 예, 얘가 1등,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네. 어디냐? 예, 성수동 아시죠? 예. 예, 성수동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3등이에요. 예, 그다음에 4등이 어디냐? 예,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시죠? 네네. 예, 코엑스 앞에 예, 네네. 삼성동의 아이파크가 4등이에요. 예. 자, 그럼 1등, 2등이 지금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일인데 자,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유엔사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27년도에 입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요 나인원 한남이 갖고 있는 위상이 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는 공원을 끼고 있고요. 그죠? 예. 100만 평 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100만 평 공원을 끼고 있고 이쪽에 또 신분당선 라인 또 동빙구역 이쪽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강남까지 한 정거장이에요. 그죠? 예. 거기다가 예. 자, 여기 동빙고동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죠. 그렇죠? 네네. 예. 자,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또 주거 벨트가 상당히 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동빙고동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지역이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유엔사 부지거든요. 자, 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삼성동 아이파크 있죠? 예. 삼성동 아이파크 아래쪽에 빌라들이 좀 많아요. 예. 예, 빌라들이 많은데 여기 삼성동 근데 이 빌라 지역들이 지금 개발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개발 얘기도 안 나와요. 예. 개발 얘기도 안 나오는데 삼성동 아이파크에 삼성동 일대의 빌라들 그 지분당 가격, 그러니까 대지 지분당 가격을 보면 평당 2억 5천에서 3억에 나옵니다. 비싸네. 예, 비싸죠? 예. 자, 그런데 삼성동 아이파크보다 앞으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더 비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동빙고동 요 일대가요. 지금 지분당 얼마나 나오냐면 지분당 1억 정도에 남아요. 자, 지분당 1억. 얘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어때요? 자, 앞으로 얘가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거고 요 아래쪽에 바로 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분당 1억이면 삼성동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가격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럼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올라가겠네요. 그죠? 거기다가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가끔씩 이제 우리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혼자 힘쓰면 안 돼요. 무임승차 잘하셔야 되거든요. 무임승차.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어떤 거예요? 여기 동빙고동은 한남뉴타운 개발되죠. 그죠? 그냥 주변 네. 좋아지죠. 예. 자, 가만히 있어도 옆에 신분당선 개통되죠. 자,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서울에 여기 유엔사 부지, 수성구 부지 앞으로 지금 개발되죠. 그다음에 이제 하롱정점을 찍는 게 앞에 100만 평짜리 공원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주변이 좋아지죠. 이런 지역이 좋은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거기다가 여기가 그 동빙고동 여기 일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급 주거 지역이잖아요. 가서 보셨죠? 동네 깨끗한 거. 그죠? 네, 좋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기 일대는 여기 그 요 길 따라서 일대는 다 대사관이고요. 네. 지금 보신 데가 아마 이쪽 뒤편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주택가거든요. 예. 일반 주택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앞으로 개발 압력까지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무조건 매수하세요. 너무 싼 가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지역 잘 보셨네요.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무료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